어? 이상하네. 소변에 거품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으셨던 적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이명수입니다. 사실 그 거품료가 바로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장 건강이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위험한 아침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변화로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이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 건강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70세가 된 제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이상하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야,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한참 있어도 없어지지 않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인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거품이 5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인 저도 놓칠 뻔했는데 일반 분들은 얼마나 모르고 지나칠까 싶더라고요. 이후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소변 거품이 오래 남아있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10명 중 9명이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셨어요.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무서운 게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신장 기능이 상당히 나빠진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들어 걱정스러운 건 당뇨나 고혈압 같은 큰 병 없이도 신장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말기 신부전의 원인이 당뇨나 고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아침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오신 76세 최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겨. 이분은 25년간 똑같은 아침 루틴을 지켜오셨대요. 기상하자마자 진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짭짤한 국물 요리로 아침 식사를 드시는 것.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더래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했던 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꿔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개월 후 이분의 신장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투석은커녕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기상 후 첫 30분이 하루 24시간의 신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신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몸에 넣느냐에 따라 신장의 하루가 결정되는 거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결국 우리의 평생 신장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아침 습관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변화로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 습관들이 우리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4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세 김선영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드셨대요. 눈 뜨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진짜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했던 거예요. 또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었고요. 더 큰 문제는 카페인이 우리 몸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광주의 71세 장현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15년간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결국 심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죠. 성남의 62세 박은지 할머니는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를 2잔씩 드셨는데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당뇨병성 신장병 위험까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예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걸려요.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영향이 밤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침에 드시는 짠 국물입니다. 천안의 69세 오병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북어국을 2그릇씩 드셨어요. 거기에 젓갈 반찬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신장 기능이 정상의 18%밖에 남지 않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4.8배나 높아져서 투석을 권유받으셨어요. 문제는 소금 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소금을 5g만 먹으라고 하는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해도 5에서 6g이 들어있어요. 아침 한 끼로 하루치 소금을 다 먹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울산의 66세 정미라 할머니는 라면을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셨대요. 아까우니까 하시면서 말이죠. 포항의 72세 서영자 할머니는 멸치 육수만 드셨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감초나 계피 같은 한약재로 끓인 차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것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63세 한정순 할머니는 물 대신 차만 하루에 한두 컵 드셨대요. 그러다가 신장에 메추리알 만한 결석이 2개나 생겨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진해진 상태죠.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이 걸쭉한 피를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소변도 진해져서 결석을 만드는 결정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전주의 70세 김도현 어르신은 물 대신 주스나 탄산음료를 드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체중의 15를 곱한 만큼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60kg이시면 900ml 정도 되겠네요. 이걸 아침 2시간에 나누어서 30분마다 한 컵씩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 물을 드신 후 30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잘못된 단식과 아침에 드시는 약들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춘천의 68세 노승환 어르신은 4년간 16시간 단식을 하셨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의 2.8배나 높아지고 거품료가 생기고 밤에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굶으면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이때 나오는 질소, 노폐물들이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청주의 65세 이현숙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고단백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되면 혈당과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홍수를 맞은 것처럼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마산의 73세 조광민 어르신은 매일 18시간씩 단식을 하셨는데 케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몸이 산성화되고 신장이 이를 중화하느라 고생했어요. 분당의 74세 윤석진 어르신은 매일 아침 무릎이 아프다고 소염 진통제를 드셨어요. 이런 약들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공급을 막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과 만나서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강남의 71세 최은아 할머니도 아스피린을 매일 한 알반씩 드셨는데 이것도 장기간 복용하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습관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바꿔서 실제로 신장을 되살리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먼저 수원에 사시는 76세 박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4.1까지 올라가서 담당 의사가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가족들도 모두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며 아침 루틴을 완전히 교정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거였어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셨대요.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진해진 혈액이 서서히 묽어지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신장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40년간 마셔온 모닝커피를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식후 30분에만 드셨죠.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주무셨대요. 세 번째 변화는 저염 아침 식단이었어요. 그동안 드시던 짠 국물을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무나 다시마, 멸치로 우린 담백한 육수로 바꾸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멸치도 염분을 빼기 위해 미리 물에 한번 우려내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염도를 감량하고 드셨고요. 가공식품은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라면이나 즉석식품, 통조림 같은 건 아예 집에 두지 않으셨대요. 네 번째로는 기상 후 30분 동안은 오직 물만 소량씩 분할해서 섭취하는 거였어요. 이 시간을 신장을 천천히 깨우는 몸 깨우기 시간으로 생각하신 거죠. 이 30분 동안엔 다른 어떤 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커피는 물론이고 우유나 과일 주스도 안 드셨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7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엔 2.8로 더 좋아졌고 1년 후엔 2.0까지 내려갔죠. 투석은커녕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온 거예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하시더래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일산의 72세 김봉남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심한 단백뇨와 거품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아서 걸까봐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분도 아침 습관을 바꾸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건 매일 아침 드시던 진통제를 중단하는 거였어요. 무릎이 아파서 20년간 매일 먹어오던 습관이었는데
과감히 끊으셨죠. 대신 무릎에 온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아픔을 달래셨어요. 그리고 체중의 15를 곱한 만큼의 물을 계획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60kg이셨으니까 900ml 정도 되겠네요. 이걸 3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서 드셨어요.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불편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물을 드신 후 30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식사 중에도 절대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고 식후 1시간이 지난 후에만 차를 드셨죠.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과 음식이 섞이면 소화액이 묽어져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결국 신장에도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개월 만에 단백뇨가 완전히 소실된 거예요. 거품료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화되었어요. 이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더 이상 소변 볼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대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30분을 신장을 위한 황금 시간으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이 시간을 저는 황금 30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에서 신장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2주에서 4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라고요. 첫 주에는 기상 후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둘째 주에는 공복 커피 끊기, 셋째 주에는 짠 국물 줄이기, 넷째 주에는 진통제 조절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장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점진적 변화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해요.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맞춤형 접근이에요. 나이나 기존 질환, 복용하시는 약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획일적으로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소변량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심한 부종이 생기거나 숨이 가쁘거나 지속적으로 메스꺼우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박진수 할아버지와 김봉남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